고급 아파트의 조식 서비스가 여전히 단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급 커뮤니티의 조건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조식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억짜리 84제곱미터. 국민 평형 아파트라고 하지만 한 끼만 5,000원 하는 가격이 월별로 10,000원씩 오르는 게 부담스러워. 신세계 푸드와의 급식 계약이 종료된 반포 아파트 사례처럼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와 같은 외주를 주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해 분위기를 크게 바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아니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가격을 6,5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책정해 반응이 좋다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세계 푸드를 비롯해 CJ 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급식업계에서는 아파트 급식 서비스를 접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급 아파트라고 했는데 왜 이처럼 조식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국의 고급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 절약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이웃과의 교류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고급 아파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실제 각 고급 아파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조식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모음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는 2017년부터 카페테리아에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급 아파트 조식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현대백화점 맞은편 옛 방송국 자리에 세워진 브라이트 여의도는 호텔 레스토랑 분위기의 공간에서 조식과 중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하루 3끼를 양식, 중식, 간편식 등으로 선택해 제공하며 입주민들의 다양한 식사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는 평일에는 중식과 석식이 제공되고 주말에는 조식과 중식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중홍 6년 만에 중식과 석식 뷔페 서비스를 시작해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며 개포자이와 함께 대단지 아파트의 조식 서비스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식 서비스 도입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소규모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변화에 따라 아파트 내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조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만 보면 아파트 조식 서비스는 최근 트렌드에 맞기도 하고 입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조식 서비스가 사실상 망해 나가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조식 뚜껑을 열어보니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결국 조식 서비스를 강력하게 원했던 입주민들이 정작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요. 일단 조식 서비스 운영비는 보통 공용관리비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조식당에서 조리하는 분들이나 식재료 등 최소한의 비용이 관리비에서 나가는 구조이죠. 따라서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들도 운영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반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조식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적으면 1인당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조식 제공 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2-3번은 꼭 조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한 끼당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조식의 경우 한식, 한상차림, 샌드위치, 토스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약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헬리오시티와 같은 단지에서는 뷔페식으로 중식 9,000원, 석식 10,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특식이 나오는 날에는 곰탕이나 한방 갈비탕 같은 특식이 한 끼당 12,0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있어 이미 가격이 올랐거나 이보다 비싼 단지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한 달에 약 30만 원이 관리비에 추가되니 큰 부담이죠. 두 끼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60만 원이 추가되어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유로운 고급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 정도의 조식 비용을 매달 지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식 서비스가 없어지는 데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조식 서비스가 막상 별로라는 입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라도 매번 같은 패턴의 식사를 먹게 되는 것은 질리게 됩니다. 아무리 호텔 조식이라도 매일 간다면 그 조식이 뻔해서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이죠. 또한 같은 비용이면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단지들이 분양 당시에는 조식 서비스가 프리미엄 아파트의 차별화 요소로 홍보되지만 정작 입주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요리하거나 배달 음식을 선호하면서 실질적인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일부 입주민들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신기하고 맛있는 것 같아서 몇 번 가게 되었다가 이제는 가는 것 자체가 귀찮다고 말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것도 일이고 집에서 편하게 배달도 되는데 굳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나 특별식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는 것도 일이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제일 편한데 어쨌든 자기 아파트라도 외식처럼 가서 먹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죠. 또 일부 강남권 고급 아파트에서는 조식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아침을 거르거나 바깥에서 사 먹는 입주민들이 많아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고 결국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식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곳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인데 이들은 출근하거나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꺼려 거의 오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식당에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해 역시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노인 세대가 되면 집 밖에서 먹는 것을 꺼리는 게 대부분이죠. 실제 이러한 이유로 헬리오시티 같은 뷔페 제공 단지에서는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헬리오시티에서는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약속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6년 만에 조식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인기가 없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산해졌다고 할 정도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식 서비스가 사라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홍보용으로 쓰이는 조식 서비스입니다. 조식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이제 아파트의 고급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는 단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의 커뮤니티 수준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 고급스러운 조식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고 홍보하는 것이 분양을 성공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을 끼치죠. 건설사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는 것이며 하이엔드 고급 주거시설에 조식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측에서도 조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고급 단지들이 조식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가격 모멘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아파트가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며 하나라도 차별화된 요소를 내세우려고 분양이 완전히 끝나기 이전에 더욱더 이런 고급 조식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는 것이죠. 실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은 계속해서 이런 조식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막상 입주민들은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아주 가끔만 이용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조식 서비스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식당 허가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아파트는 특정 동 지하의 커뮤니티 공간에 조식 식당을 오픈하려고 했으나 해당 동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며 반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결국 조식 식당 오픈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식당 자체를 말로만 홍보해 넣고 실제로는 착공조차 되지 않는 경우인 것이죠. 여기에 하이엔드 아파트일수록 입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오픈해도 손님이 적어 금방 철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명이 이용하면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10명에서 20명만 이용하면 단가가 훨씬 높아지고 결국 적자가 나며 식사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단지에서는 조식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용률 저하로 인해 4개월 만에 조식 제공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홍보용으로 조식 서비스 문구를 활용한 다음 실제로는 식당 문을 닫아버릴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텔식 조식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부동산 가격과 분양 성공의 요소 중 하나라 장식처럼 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 조식 서비스는 사실상 비싼 계륵으로 밖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분양 전에는 유혹의 요소이지만 막상 입주해보면 비용 부담도 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관리비에 포함되는 등 어떤 면에서는 거부감까지 주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간편식의 발달과 아침은 컵이나 프로틴 등으로 때우는 생활 패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리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면 조식 서비스보다는 더 실용적인 커뮤니티 시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라운지나 배달 전용 공간, 무인 카페 등으로 조식 식당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며 아파트 내부 식당은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처럼 조식 서비스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고급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